네, 화요일 모닝주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CS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대표, 유한타증권의 홍광책 PB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화요일 모닝주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분이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꼽아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죠. 네, 자, 오늘장 첫 번째 키워드는 매도 약화를 꼽아주셨습니다. 자, 김명철 대표께서 매도 약화라고 키워드를 꼽아주셨는데 매수가 강해진 걸까요? 매도가 약해진 걸까요? 네. 아무래도 매수에 지금 외국인들 강도는 좀 약해졌다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의 움직임은 지금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견조함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체적인 악재적인 분위기 속에서 특히나 기관들도 조심스럽게 움직였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도세는 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매수세가 조금만 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증시의 움직임도 좀 활발하게 움직였던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얼마나 더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느냐 이 부분 보다가는요. 이제 이런 매도세가 또한 언제 더 커지느냐라는 것을 포인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 시점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나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더 들어오기 위해서는 당장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이벤트로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달러 움직임을 본다고 하더라도 어제 시장에서는 원화의 강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삼성전자 쪽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강하게 유입되지 못했다라는 점들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세는 아직까지 조금 더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에 약화된 상황에서 이제는 매도세의 흐름에 우리가 좀 초점을 한번 두고 봐야 되는 시장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동안 시장이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에 힘입어서 올라갔지만 최근 시장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약해졌기 때문에 이보다는 매도세가 좀 어디로 집중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함께 살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홍광책 PB가 FTSE 지수 편입에 대해서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에 지수 편입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 A주 편입 확대 이슈도 있고 FTSE 지수 편입 이슈도 있는데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그렇죠. 네. 일단 뭐 지난주 15일 기준으로 이제 FTSE 지수 이제 3월 반기 리밸런싱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네. FTA 지수 자체는 이제 3월, 9월에 이제 반기, 6월, 12월에 이제 분기로 이제 연간 총 4회 정도 이제 정기 변경이 있게 되는데요. 일단 뭐 내용을 살펴봐야겠죠. 뭐 양대 지수가 있죠. 이제 MSCI 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전 세계 대상으로 투자하는 뭐 대형 펀드들 중에서도 어떤 이제 미국계 펀드의 어떤 운용의 주요한 기준이 된다면 이제 FTS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유럽계 펀드의 운용의 주요한 이제 기준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이제 15일 날 발표된 이제 리밸런싱 결과는 이제 3월 15일 날 종가 기준으로 이제 해당 지수에 이제 반영이 되게 됩니다. 뭐 편입되는 9개 종목 중에 뭐 특히나 어제 안트로젠 같은 경우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뻔한 전략이긴 하지만 이제 뭐 발표일 이제 지수 리밸런싱 결과가 발표가 되면 이제 매수를 해서 편입일에 임박해서 이제 매도하는 전략이 뭐 변할 수는 있지만 네. 과거의 어떤 평균적인 이제 퍼포먼스를 감안해도 이제 결과가 좋았다라는 점을 이제 상기해 보면 편입일까지 이제 편입된 그 9종목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 FTSE 지수의 9개 종목이 이제 편입이 그렇죠.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 9개 종목이 이제 편입이 되는데 3월 15일 종가 기준으로 이제 반영이 될 네. 예정이니까 이 종목들의 흐름도 잘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자, 두 번째 키워드 FTSE 지수 편입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키워드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매도 약화 FTSE 지수 편입에 이어서 오늘장 세 번째 키워드는 민감한 코스닥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오랜만에 좀 많이 올랐는데 이 코스닥 시장은 최근에 좀 어떻습니까? 네, 네. 코스닥 시장에서 수급에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PB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FTSE 지수 편입에 대한 수급, 또한 다르게 본다 그러면 수급에 민감한 코스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작은 수급에도 큰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코스피 대형주보다가는 코스닥의 소형주 움직임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앞서서 보시면 IT 부품주들, 반도체, OLED 관련주, 또한 바이오주
전기차 이런 수소차 관련주 쪽에서도 본다 그러면은 이런 수급에 따라서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장세에서 특히나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코스닥 중심의 소형주 위주로 해서 전략을 짜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현재로서는 배제를 하고 현 시점에서는 조금 더 이제 종목별로 또한 기관 외국인들이 어제 코스닥에서도 매수세가 들어왔던 것처럼 이러한 종목군 위주로 해서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겠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조성시켜줬던 것을 우리는 만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해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소형주 섹터로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를 이끌고 간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더 포인트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김현철 대표께서도 코스닥장에서 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의 전략을 짜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 지수가 좀 변동성 구간에 있고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까 중소형주 위주로 전략들을 많이 주시는데 김현철 대표께서도 같은 의미로 코스닥장의 중소형주를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오늘 장 키워드 마지막은요, 턴어라운드를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되게 그 키워드들을 되게 함축적으로 꼽아오신 것 같아요. 턴어라운드, 어떤 기업의 턴어라운드를 좀 꼽아주신 건가요? 네, 일단 전체적인 그 방향성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네. 지난해 4분기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좀 접어들고 있는데요. 일단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들이 더 부진한 상황이죠. 일단 뭐 예상이익과 순이익이 컨센서스를 각각 뭐 한 23% 또 한 39% 이제 하회하는 이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반도체 업종을 제외하면 더 큰 폭으로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현재 수준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이제 실적 하향 조정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은 국면이기 때문에 뭐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 이익 모멘텀이 굉장히 좀 바닥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환경에서는 뭐 지난해 4분기 실적이든 올해 1분기 실적이든 실적 턴어라운드 하는 섹터나 종목들이 굉장히 좀 주목받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뭐 올해 자체는 다들 이제 뭐 감익하는 걸 예상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요 안에서 증익하는 섹터나 종목들이 나오면 굉장히 좀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네. 뭐 더 나빠질 게 없거나 이제 조금 턴어라운드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뭐 섹터로는 이제 뭐 이미 많이 빠졌던 이제 자동차나 화장품 같은 데서 좀 기회를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턴어라운드가 될 만한 그런 업종들이 자동차나 이 화장품 정도를 꼽아볼 수가 있겠군요. 이러한 두 네. 섹터는 이제 워낙에 많이 봐서 기대치가 상당히 좀 낮아져 있기 낮아졌군요. 때문에 네. 조금만 더 양호한 결과가 나오면 굉장히 조금 관심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그동안 소외됐어도 좀 네. 관심 있게 다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기대가 워낙에 낮았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만 올라도 네. 시장에서 좋은 성장 동력을 좀 제공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자동차, 화장품 업종, 턴어라운드 업종으로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보고 계시네요. 자, 이렇게 두 분의 키워드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 키워드를 토대로 오늘 장 전략을 함께 짜보겠습니다. 일단 김현철 대표께서는 매도 약화 그리고 중소형주 위주로 좀 보자라고 키워드를 적어주셨는데 그럼 전략은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네, 네. 이랬을 때 기다리자 하면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이제 접근하자라는 겁니다. 자, 네. 지속적으로 지금 시장의 상황에서는 우선 뭐 박스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최근 들어서 코스닥은 700포인트까지는 언더슈팅 구간에서 회복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 역시도 2100포인트까지는 회복 구간이었고 이후부터는 지금 상승의 흐름이 좀 나타나는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매수를 하지 않고 기다린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서는 가장 어려운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좀 더 분할로 우리가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지금 상황에서는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차 큰 박스권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우려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박스권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좀 더 분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를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길목에서 선취매하자라는 건데요. 분할로 접근한다고 해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따라가는 최근 들어서 뭐 IT 부품주들이나 이러한 종목들 쪽에서 뒤따라가는 흐름들 보다가는요. 최근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쪽에서 매도가 약화되었던 종목들이 추세를 전환시켜 줄 수 있는
흔히 우리가 보면서 아 이거 시장이 좋은데 나 이 종목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나라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지금 길목에서 선취한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겠고요. 또한 따라가기 매매보다 한 템포 좀 더 빠르게 움직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이 들어오고 난 뒤에 가는 것이 아니라 수급이 약화되면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종목군 위주로 해서 접근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좀 어렵네요. 네, 전략을 아주 세밀하게 잘 짜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분할 접근을 통해서 매수 타이밍을 포착을 하는데 일단 쉬어가는 종목보다는 좀 시작점에 있는 종목을 찾아보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 혹은 좀 매도세가 좀 약화되고 있는 종목을 좀 네. 관심 있게 보자. 네, 전략 아주 잘 짜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이런 전략을 토대로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십니까? 네, 한국전자금융인데요. 네. 한국전자금융의 차트를 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흐름에 가장 적합한 아, 종목이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어려우신 분들은 네.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조정이 나왔고 또한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좀 전환될 수 있을 만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 소상공인과 대화에서 최저임금은 결국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내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이슈가 나올 것 같은 상황들인데요. 이런 흐름에서 지금 관련주로서 뭐 S1이라는 것도 있겠고 또한 한국전자금융도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전자금융의 움직임들이 항상 나왔을 때는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서 움직이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럼 최근 들어서 매도세가 많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시작점에 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주가 하락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이 좀 많이 나타나 있는 구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무인화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할 수 네, 있겠고요. 그쵸. 또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뿐만이 아닌 실적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실적 그리고 올해 실적에도 추가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본업의 성장과 그리고 추가적인 무인화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인 주차장을 통한 외형 성장까지 가능한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5세대 이동통신 폴더블 스마트폰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콘텐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음성 인식, 신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콘텐츠 생산의 유통을 또 앞으로 더 추진할 것이다라는 것이 앞으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국전자금융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좀 약화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네. 어제는 소폭 이제 매도가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흐름에서 전체적인 수급의 좀 전환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전자금융 저희가 저희 프로를 통해서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린 종목인데 무인화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도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홍광특 PB의 오늘장 전략 함께 들어볼게요. 네, 시장이 일단 뭐 미중 무역 협상 분위기를 좀 따라가는 분위기죠. 일단 뭐 트럼프가 미중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면 이제 마감 시한을 연장하겠다고 이제 코멘트를 했습니다. 뭐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합의에 가까워지면 이제 관세를 인상하지 않고 이제 관세를 유지할 것으로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뭐 미뤄졌던 이제 정상회담도 뭐 시점도 다시 한번 이제 3월 중에 언급하면서 좀 기대감을 좀 이어가고 있는 국면인데요. 일단 뭐 방향성은 계속 긍정적이다. 특히나 이제 뭐 JP 모건에서도 일단 뭐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일단 관세 인상 시점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성공적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는데요. 이제 마치 그 트럼프 취임 초기에 뭐 이제 감세안과 뭐 인프라 투자 이러한 정책만으로도 이제 기대감을 증폭시키면서 그랬었죠. 이제 지수를 시장도 많이 끌어올렸던 올랐었죠. 네. 그런 분위기랑 좀 비슷해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큰 틀에서 일단 증시의 뭐 속도 조절은 있겠지만 일단 뭐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제 순환매가 지속될 걸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부터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좀 뽑아봤는데요. 네. 일단 뭐 다음 주 27일 북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북주들이 이제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 이제 돌입하게 되겠죠.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뭐 김정은이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베트남 공장을 방문하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기사로 나오면서 조금 이제 분위기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북한이 이제 계약 개방을 통한 어떤 이제 경제 발전 노선을 취하겠다는 이제 메시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뭐 이제 관련한 이제 뭐 금강산 관광이나 이제 개성공단 이런 쪽으로 좀 압축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이번 주는 또 1월 면세점 매출이나 이제 출입국자 이제 동향 데이터가 발표가 예. 되기 때문에 대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조금 양원 흐름 보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나 이제 뭐
화장품보다 상승이 없었던 이제 호텔신라나 신세계 같은 이제 면세점주들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시장인데 일단 큰 이벤트를 앞두고 남북 경협주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주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하시네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십니까? 네, 오늘 종목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포인트를 다 찝어서 이제 턴어라운드와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대중국 소비로 이제 관련해 이제 콘텐츠 관련주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제 어닝 쇼크를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제 일회성 비용이 이제 135억 원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이제 내용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일단 예상보다 큰 이제 무형 자산 상가액으로 이제 그 관련한 이제 비용들을 미리 떨었다는 점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데요. 일단 뭐 미스터 션샤인을 비롯해서 이제 중국향 판매 가능성이 높았던 제품들에 대해서 어떤 4분기에 조기 반영하면서 이제 4분기에는 실적 부담이 됐지만 오히려 올해는 그러한 부분에서 벗어났다라는 점에서 이제 실적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좀 반영될 것 같은데요. 일단 중국향 판매가 재개될 경우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고스란히 이익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상반기에는 이제 올해 방영 대장이 이제 아스탈 연대기가 이제 시즌제 제작을 통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진 환경이기 때문에 뭐 이제 글로벌 이제 동영상 플랫폼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조금 확대되는 가운데 이제 콘텐츠 그 수요처들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계속해서 좀 중장기적인 그런 수혜를 받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해주신 전략이 다 압축되어 있는 종목이네요.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고 중국 소비 관련주 종목인데 오늘은 이 스튜디오 드래곤을 관심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자, 오늘 모닝주스 두 분과 함께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투자의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6시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